네,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개성공단 정상화 이후에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는 그쪽의 제안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만을 받아들이고, 금강산 관광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이후인 10월 2일로 그렇게 배치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남북 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 맞죠? 제 말씀은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먼저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가 단호한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정상화를 남북 간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적어도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민족적 그런 과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남한이 굳이 그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북한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그걸 굳이 10월 2일로 연기했어야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까지 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마음에 들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 스탠스였던 것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둘 중에 어느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전반적인 해명을 하셨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아실 테니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회담을 저는 동시 병행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남한이 적어도 이 개성 관광 사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보였던 국민들의 지지에 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들이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남측이 걸고 있는 것에 응낙해주지 않으면 회담을 하다가 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담 자체를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미룬 건 남측이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의 의사가 없다고 북한이 해석할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정현우 우상호 의원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뜻이 없었다면 회담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나중으로 저희가 했을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해주세요.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들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 고려해. 왜 분리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뭐였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9월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어둠에 9월 말이든 남북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담을 같이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실무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두 사안을 저희들은 연계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두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아니, 두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업은 다 다른 사업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한미 간에도 서로 성격이 다른 사업이 있으면 회담을 다 연기하지 않습니까? 다 미룹니까? 저기도 전자권 연기하고 MD하고 연기시키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제 말씀은 그게 국익에 부합하느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냐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통일부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됐어요. 물론 북한 책임을 미루면 되죠. 그러나 수많은 이산가족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건 남북 간의 게임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분리시킴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게 한 책임이 저는 북한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연말까지 이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없죠? 연말까지는 어렵겠죠? 글쎄요, 지금 시점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요구가 부딪히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남북 간의 신뢰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약속한 걸 좀 하나씩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장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 저쪽은 이산가족 상봉을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한 거고, 금강산 관광이랑. 여기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면 그것도 잘 풀릴 거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합의를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와 연계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남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쪽도.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합의에 조회 이상 가지고 상봉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북쪽도. 그러면 저는 성의 표시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보면. 그러면 북쪽도 심하게 조건을 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화 병행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 같다고 좀 보지 않거든요. 그걸 그렇게 요거 끝내고 그 다음 거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것을 무산시킨 것은 전략 실패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꾸짖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잘 되길 바라니까 향후에 두 가지를 같이 병진해서 회담대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대로 하고 그러나 이상가족 상봉은 그 전에 먼저 받아내고 그러면 전 결국 남쪽 정부의 손해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의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특히 최근에 우리 장관님이 뭐 서운하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대화 파트너로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써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전 대화 파트너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대화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여당, 야당 당수들이 혹은 주요한 저쪽 파트너들이 상대방 비방하지 않거든요. 대변인이 하는 건 몰라도 저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인 강연회나 세미나에서 뭐 북한을 자극할 만한 그래서 북한이 그걸 맞받아치고 그런 볼성사나운 거 연출하시는 것은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그런 점은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를 지난 6년간 통일부 장관이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대화를 만나서 좀 위로도 하고 얘기도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만 유독 면담에서 빼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뺀 적은 없고요. 뺀 적은 6년간 단 한 번 통일부 장관이 안 만났어요. 지금까지. 중단된 이후에. 한번 만나보시죠. 예, 뭐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도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 통일교육센터들, 원래 만들 때는 통일교육을 강화해서 남북 간의 통일교육을 높이자, 통일기능을 높이자, 이런 취지인데요. 지난번에 충남 지역 통일교육센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의 강사를 불러서 NLL 포기했고 노무현이 또 대국민 사기를 벌였다, 이런 강연하는 거. 이게 무슨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많아요. 충남 지역, 통일교육센터장인 김성윤 씨가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는데 국정원 여직원이 달았다는 댓글이 어쩌고저쩌고 비판하는 글을 쓰고, 인천 지역 통일교육센터에서는 강사가 강의 안에 광주 사태 때 침투되었던 북한의 특수부대가 어쩌고 이런 강의 내용들을 담고, 부산센터에서는 사단법인 통일생각 부산지부 발대식을 통일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서울센터는 찾아가는 통일교육 시민강좌에서 이 NK 지식인연대 주제의 북한인권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규칙에 맞지 않게 지급했고요. 제주지역 통일센터도 자기들이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한 그 강사, 이거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도 강사료를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 통일센터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 점검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집중적인 감사 대상이 될 거라고 좀 보고요. 보시고요. 지난번에 아까 누구 얘기했습니다만 정치학회 있지 않습니까? 해외 외유.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관광들 좀 하죠. 가서 아주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통 정해진 일정은 딱 소화하고 남는 시간에 원래 이 관광을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고약한 게 워크숍 같은 경우도 안 하고 톨레도하고 세고비아 이런 데를 갔던데 여기는 보니까 장관님도 참석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 왜 워크숍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똘레동가 지금, 작년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에 식당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식당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예. 거기서 세미나 한 적이 있냐, 워크숍 했냐, 그랬더니, 와서 식사한 한인들은 많은데, 네. 정식으로 세미나 워크숍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식당 주인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나눈 대화를 워크숍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워크숍을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그랬는데. 제 말씀은 이런 앞으로 통일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 물론 이제 나가다 보면 해방감도 있고 그래서 조금 할 수 있습니다만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도록 감독하고 설사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란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재단 이사장도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 이 북한 이탈 주민재단에서 그 이사장 업무 추진비 또 사무처장 업무 추진비, 각 부서 업무 추진비, 사업비, 경상비, 직원 특근 매식비를 사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한주면역에서 다 지급하도록 한 것. 이건 전 좀 심하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 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영농정착기술교육을 계약 체결해서 수년간 상당한 기금의 돈이 지출되도록 한 것. 이런 것. 기관장으로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이건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님 그 충원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통제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출신들이 점심 때나 저녁 때 되면 식사하게 되는데 무슨 식사를 드시겠냐 그러면 의뢰 냉면 만두입니다. 그래서 강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건 변명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마 90몇 프로는 냉면 만두입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농민교육 2번인가 가서 정착교육을 한 거는 딴 데가 교육할 수가 없는 게 경운기니 트락탄이 이런 농장을 제가 오랜 동안 1959년도부터 경영하는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딴 데 콘도나 이런 데 가면 그 농기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농기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빌려준 거지 교육을 저희가 직접 진행한 일이 없습니다. 재단이 직접 가서 교육했습니다. 저희는 임대 밥값하고 임대료 받은 것뿐이 2번입니다. 이상 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충원을 달게 받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금 그 해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기관장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책임을 맡으면 외환나무 밑에서 신발끈도 새로 맺지 말라고 오해 사실 안 하는데 탈북자들이 다른 냉면집은 싫고 오로지 한주면역만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냉면집이 한주면역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해명은 정말 살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그런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어찌다 하다 보니 부인이 하는 곳이라 또 자꾸 사다 보니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탈북자들이 오고 싶지 않아 다 원해서 탈북자들이 한주면역 냉면 아니면 안 먹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해명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저는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자스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